그제 오전에요. 정말 고속화 도로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기도 성남의 고속화 도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모습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와 2차로를 비집고요.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레미콘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튕겨나간 차량이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히고요. 이 레미콘 차량은 지금 휘청거리더니 진출로에서 다른 차량 3대까지 들이받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16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경기도 성남의 분당 내곡 간 고속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입니다. 세상에. 지금 보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블랙박스 영상 등에 찍힌 모습 보면 사고 현장이 정말 처참하고요. 그 승용차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저 레미콘 트럭과 바로 앞에서 추돌한 차량,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그 검은색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진 상태로 피해를 네. 입었었고요. 저곳이 분당 내곡 간 고속화 도로입니다. 네. 근데 저 고속화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 한 번, 그리고 그 차량에 부딪힌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2번, 그리고 저 레미콘 차량이 옆으로 가면서 다시 나가는 진출로에서 또 다시 3번, 총 3번의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차량 7대를 추돌했고요. 네.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인명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는데요. 저 상황이요. 정말 눈 깜짝할 새 홍순민 아나운서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 명 사망한 여성 외에 또 다른 또 사망자가 자칫 발생할 뻔했는데요. 아하.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그 목숨을 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영상의 편도 3차로에 왼쪽에 지금 그 진출로까지 4개 차로가 있는데 지금 이 남성 이분 보세요.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하. 한 발짝만 더 나갔어도 큰 화를 부를 뻔했는데 네. 지금 이 남성 보시면 좀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잠시 숨을 돌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고요. 현장으로 다가가서 저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모습까지 아이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분 장 교수님 예. 사실 우리가 도로 지나가면서 그런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도로 통제하시는 분들이 참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런 생각 하시는데 저 장면 정말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도로 뭐 공사나 보수나 뭐 이런 작업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차를 좀 미리 막고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거기 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뭐 미리 사고를 눈으로 보고 피하지 않는 이상 저런 경우는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그러니까요. 있는 것이고 네. 문제는 또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저렇게 큰 차가 들이닥쳤을 때는 보고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도 조금만 늦었으면은 정말 저분이 지금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저분은 좀 앞으로 공사 나가실 때마다 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정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음주가 아니었다라는 거 확인, 수사 증거자료 수집하려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어느 정도 치료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출석시켜가지고 조사를.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해봤더니 레미콘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래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면요. 차량이 이렇게 흔들릴 모습을 그대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1차로, 3차로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목격자들도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던 것 아닐까,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상이 심하니까 바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경찰이 조사를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죠. 네. 차량 자체 조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하. 혹시 정비불량은 없었는지, 네. 그리고 디지털 리코더를 분석해서 과속운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를 네. 중이고, 이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텐데 그러면 또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겠죠. 그런데 아하. 차량 자체에 결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분이 사망하시고 부상자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마 후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32년간 현장 경찰 생활을 해보신 우리 김복준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추정입니다만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은 그 자동차의 정비 불량 부분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과속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안 된 경우도 있겠고, 아하. 세 번째는 음주운전은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빠진다고 치더라도 또 졸음 운전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그 화면을 살펴보니까요. 네. 아까 뭐 이 목격자들은 1차로에서 3차로로 왔다 갔다 했대잖아요. 네. 그 경우에 브레이크가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나름대로 없는 곳으로 돌리거든요. 왔다 갔다. 네. 차를 피해서.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특히나 그 승용차를 들이받을 때 보면요. 승용차 양쪽 틈 사이로 가려는 노력이 보여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비불량 쪽으로 무게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또 여기 하나 더 붙일 게 운전자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 등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앞에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정비불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래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가 앞서 경찰 인터뷰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레미콘 차량 후방에 있던 차량을 일단 이 수배하는 것도 급선무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레미콘 차량의 뒤에 후미 등에 과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저 영상은 레미콘 차량의 앞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네. 앞에 있던 차량의 뒷 블랙박스 그리고 이어진 앞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태인데 아하. 경찰로서는 당연히 그 좌측 우측에 있던 블랙박스 그리고 뒤쪽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찾아내려고 수소문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를 토대로 주변 차량의 차량 번호를 아하. 식별한 다음에 찾아내서려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 영상 보신 분들은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 등이다 했다 하더라도 저 지금 보시면요. 중앙 분리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 시멘트로 된 부분에 혹시 이 속도를 줄일 생각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복준 의원님 사실 예. 저 순간에 그 정도까지 예. 정신 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기존 달리던 속도 그대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아하.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저는 대형차는 저거 거의 폭탄이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대형 차량 정비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 네. 그게 안 된 건지 그다음에 꼭 늘 얘기하지만 운전자의 필수 휴식 시간이 준수됐는지 그러네요. 예, 만약에 운행 시간이 준수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불의의 사고로 앞서 레미콘 차와 레미콘 차에 추돌했던 그리고 차량 사이에 끼었던 그 검은색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6명이 또 중경상을 입었는데 지금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사망사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책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수사 결과 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다만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인지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중요해요. 아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복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정비불량이다. 아니면 운전자의 건강으로 뇌졸중이라서 의식이 없었다. 이럴 경우까지도 엄격한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운데 아하.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봐서 네. 주유의무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한 전방 주시의무의 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지금 현재 음주는 아니고 과속일 경우도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치사상이에요.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는 네. 구속 수사를 하거나 금고형으로서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구속이 되고 좀 엄격한 처벌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먼저 물론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그런 특별히 면책받을 원인이 없다면 좀 아하. 엄격한 책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지금 경찰도 증거 수집에 다각도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안타까운 게요. 지금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상에서 속도를 제어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처참하게 차량에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 트럭도 레미콘 트럭도 확보가 돼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거 국과수 보내가지고 아하. 정비 관련된 것도 아마 분석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자의 어떤 그 이 처벌의 경중이 네네. 예, 아마 계산될 겁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섭네. 정말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렇게 처참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인명사고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